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앞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인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의 외형이나 성격, 특징 이런 걸 좀 알아보고요. 그 사람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 발전이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짝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하는 일이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따라주지 않아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이제 갑자기 바꿔야 될 때 나타나는 사람이고, 그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도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서 본의 아니게 원치 않은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급변하는 시기에 두 분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 뭐랄까? 그분은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다가도 막 싸우게 되기도 하고, 좋다가도 또, 막 이렇게 뭔가 끝장난 것처럼 좀 불안정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좀 두 분이 집착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급변하는 그런 시기, 내 인생에 있어서, 일대에 있어서 좀 뭔가 일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통제권에서 벗어난 그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내가 타협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좀 스트레스로 와닿아가지고 이 관계와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연을 만나게 됐을 때는 유난히 좀 성격이 예민해져서 두 분 사이가 좀 무난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인상은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두 분은 알면 알수록 끊겨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고, 그 생각보다 이 관계는 뭐 썸이 몇 년이 지속되던, 아니 짝사랑이 몇 년이 지속되던, 아니면 서로 좋아하는데 서로 막 당장 결혼하자, 사귀자라고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종착지는 두 분이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아이의 운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분이랑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미래적인 일에서는 내가 부와 명예 그런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 굉장히 사랑받고 또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은 남성분들이라면 이분이, 그 상대방 여성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쁜 자녀도 낳으시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의 성격은 아무래도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좀 넓고 평화롭고 또 이제 여유가 넘치는 사람인데, 굳이 여러분들 앞에서 좀 그런 모습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물론 이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시겠지만, 일단은 좀 처음에는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이 사람 그냥 끊어야겠다, 에휴, 이 사람은 오래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자꾸 엮이는 거예요. 자꾸자꾸 엮이는 이유가 두 분이 전생 인연이 이렇게 떴어요. 보통 이 전생 인연의 카드가 뜨면은, 한 번 끊겼더라도, 억지로 끊었더라도 길을 가다가 마주친다던가 뭐 어딜 가서 마주친다던가 해가지고 이 사람과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아마 끊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두 분이 어쨌든 결혼 생활을 원하시면은 결혼을 해도 굉장히 괜찮은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생에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 결혼합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난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급변하는 시기, 불안정한 시기, 불안한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 스트레스 받고 삐걱거리는 면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굉장히 힘이 되는 존재가라는 거를 깨닫게 될 거고, 나중에는 훌륭한 아이도 낳으실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람을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이 왜 트러블이 또 더 나냐면, 이 사람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막 집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좀만 뭐 하면은 막 삐지고, 막 이렇게 일부러 신경 거슬리게 하고, 일부러 좀 긁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 약간, 여러분들 그만큼 좋아하고 옆에 이렇게 두려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상이, 뭔가 이제 옛날에 좀 사연 있는 사랑을 해봤을 것 같은 인상? 아니면 뭐 이성에 너무 이제 뭔가 시련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무나 이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인상이 내비쳐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성이 옛날에 많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뭐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워낙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환승을 준비하거나 나를 배신할 것 같으면 미리 이 사람을 선수쳐갖고 헤어질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뭐 바보같이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여러분들 인상에는 이 사람이 워낙 좀 원체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꼬이다 보니까 그 인상을 가지고 저 사람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상처가 있는 것 같아, 결핍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섣불리 판단하실 수 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진짜 이 사람의 본성은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함부로 집착하거나 아무한테나 막 그걸 껄떡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굉장히 안전한 궁합이고 잘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의 첫인상대로 별로야,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면 제가 말리겠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인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뭐 첫인상도 좋고 나한테 항상 웃는 얼굴 다가오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선인형들이 아무 임팩트 없이 무색무취로 나한테 다가왔다가 쓱 왔다가 쓱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는 좀 그런 류의 사람이다. 그래서 뭐 임팩트가 부족해요. 이 사람이 내 진짜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초창기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이랑은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안 끊기고 계속 연락하기 지속되고 계속 엮이게 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연이라는 거, 그리고 제 리딩을 떠올리시고 그 사람을 너무 뭐 쿠사리를 주거나 불신하거나 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조언해 드릴게요. 그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운명의 상대는 이 사람이랑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심하면 좀 임신수가 보여가지고 좀 아이 계획이 없으시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랑 내가 썸 단계인데 아이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그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시냐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집착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집요하게 굴고, 집착하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엄청 신경 써요.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근데 이 사람, 나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임신수가 있어가지고 결국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두 분이 만나게 된 경로가 되게 뭔가 이제 모임이나 동아리나 아니면 뭔가 이제 이성을 만나는 그런 파티? 아니면 뭐 그런 곳? 이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남녀가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술자리, 뭐 노는 자리, 뭐 춤추는 자리, 아니면 그런 데이트하는 그런 자리, 뭐 이런 식으로 가벼워 보이게 이렇게 만났을 수가 있어가지고 두 분은 좀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집착하고 집요하게 구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이라는 가정하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어디 뺏길까봐 또 더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할 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뭐 24시간 맨날 그 돈 버는 거에만 생각하고 집착적으로 이럴 때 이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조건 연애 가능하신 분이고 좀 스무스하게 연애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확신이 들어서 사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분들은. 근데 이제 인성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알아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사귀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인성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나 그분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을 이렇게 리드하는 길, 뭔가 이제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일, 가르쳐주는 일,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합니다라고 하시면 그게 너무너무 적성에 잘 맞으시고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두 분의 관계는 그런 조금 노는 관계나 즐기는 자리에서 한번 스쳤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삶이 바쁘고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져가지고 연락이 끊겼지만 같이 소속돼 있는 모임이나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가 다시 엮어가지고 두 분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좀 돌아서라도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이고, 또 이제 임신수도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워낙 두 분이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많으셔서 이렇게 조금 뭔가 이제 내 결정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자신감이나 그런 게 붙으시면은 이런 무모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임신을 해서 내가 잘 키우면 되죠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심하면은 금전적인 게 각 두 분 중 한 분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라던가 돈을 이제 아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갑자기 계획이 없는 일이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애정운을 제가 많이 보더라도 금전운이 좋으신 분들이 덩달아 애정운도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전이라는 게 마냥 뭐 속물적이거나 뭐 그거를 가치로 둔다고 해서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체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거의 뭔가 아팠다가도 좀 회복되는 시기에 만날 수 있는 거라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두 분은 돌아서라도 안 끊기고 계속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보니까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 두 분이 계속 썸만 타다가 끊겼다고 지금 이미 연락이 안 되는 시기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과의 뭐 제3의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소속돼 있는 모임이나 아니면 파티나 그 오픈챗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룹이 형성된 곳에 같이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다고 해도 재회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왜 연락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좀 헷갈리게 생각을 하신다면 상대방은 아무래도 지금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시기고 병적으로 좀 돈에 집착해야 되는 그런 아무래도 상황에 놓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소홀했던 것 뿐이지 어쨌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분이 동시에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누구 하나 너무 싫다. 이거 내 인생 끝났다. 어떻게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좀 만족하고 막 이렇게 흡족해하는 그런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시작만 하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커플이 될 거고 굉장히 선남선녀로 그렇게 좀 축하받으면서 결혼도 하실 수 있는 인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두 분이 좀 불안증이라던가 의심이라던가 이런 것만 좀 거두시고 또 금전이 좀 안 좋아서 힘든 그런 상황도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길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집착하는 마음도 조금 내려놓으시다 보면은 두 분은 너무 좋은 인연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이렇게 궁합입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운명의 인연은 결혼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랑. 근데 약간 요즘 결혼운이 그러니까 비혼주의자 분들도 많으시고 결혼이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내가 기반을 쌓거나 돈을 모으거나 재정을 어떻게 이렇게 안정화시키고서 결혼을 하려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은 그렇게 내가 재정을 쌓거나 뭐 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결혼을.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이 그냥 뭐 단순히 내가 월급쟁이에요. 아니면 뭐 돈은 이 정도밖에 못 벌지만 결혼할 거예요 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기존에 했던 커리어 아니면 내가 뭐 쌓아 올렸던 스펙 이런 게 막 아무래도 무너져 내렸을 때 그래서 진퇴양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 멈추기도 좀 뭐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그렇게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두 분이 미래를 봤을 때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 솔직히 진짜 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리고 롤모델이 될 만큼 저 부부만큼의 밥만 따라가면 좋겠다 하고 싶을 만큼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맺어질 것 같고 결혼 생활도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는데 결혼을 이제 마음 먹고 시작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이 위태로워 보이고 또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분명 두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두 사람이 또 살게 되면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러면서 부모님이 뭐 이게 서로 각자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두 분의 관계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람들 눈에는 되게 불안정해 보이는 거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수호천사님께서 사실 맺어줬어요. 이게 각자 수호령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수호령이 엮어줬고 하늘에서 맺어줬어요. 왜냐면 두 분은 뭔가 하늘에 대고 나 좀 인연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두 분을 붙여준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 뭔가 힘든 일이 예상되고 내 커리어도 무너지고 미래가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결혼을 결심한다는 거네.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안 좋은 상황이고 상태인데도 결혼을 결심한다는 건 진짜 많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결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젠 이 믿음이 진짜 마술 같은, 마법 같은 일이 된다라고 카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그냥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환경이고 스펙이면은 결혼을 결심하거나 사귀지도 않았을 거지만 두 분은 각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알면서도 결혼을 결심하거든요. 왜냐면 믿으니까. 너의 미래를 믿고 나의 미래를 믿으니까. 지금은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미래에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이어질 거고 그리고 환경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분명 이겨낼 수 있고 함께하면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면 제가 볼 때는 첫눈에 알아볼 것 같아요. 촉이 온다고 하죠. 보통 결혼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몇몇 분들은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촉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서로 각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 이 사람 왜 결혼할 것 같지? 나 이런 상태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다 잃었는데 잃어가지고 지금 맨주먹에서 시작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리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걸까? 내가 미친 걸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두 분이 좋은 인연으로 엮여 있고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생활이 안정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결혼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약간 안 좋은 촉이나 그런 게 발동하게 되면은 실제로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 왠지 결혼하면 그냥 좋을 것 같아. 마냥. 그래서 결혼을 일단 결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기존에 하던 일, 커리어 이런 게 다 붕괴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포기를 모르고 은은하게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이뤄야 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거는 쟁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딱 만났을 때 이 사람도 결혼해야겠다라는 그런 촉이 이렇게 발동하면서 은은하게 여러분들을 결혼 쪽으로 유인하는 성격일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기존에 뭔가 회사 다녔는데 회사가 망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존 산업에서 빠져야 한다던가 더 이상 나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너 감히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려는 생각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왠지 촉이 여러분들 결혼할 것 같으니까 절대 놓지는 않고 은은하게 여러분들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당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추진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보여요. 두 분은 약간 서로 만나게 되면 식성 같은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불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살이 쪄갖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 식습관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타협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맞추다 보면 맞춰지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결혼 생활이나 이렇게 맺어졌을 때 미래를 봤을 때는 전혀 나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물론 초창기라던가
알아가면서라던가 이럴 때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봄처럼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물론 이 두 분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성과도 없고 뭔가 언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끝나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좀 괴로움이 연속될 것 같지만 그래도 두 분이 결혼할 것 같아 이런 촉이 동시에 오시고 결혼 얘기를 이렇게 꺼내게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시면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금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방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기존의 일이 좀 많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고뇌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서 좀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는 인상이고 좀 마음 아픈 일, 사연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정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만 이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좀 기존에 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좀 슬럼프에 빠졌거나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신다면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인생 망한 것 같아, 인생 파탄난 것 같아, 도망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끌린다, 결혼할 것 같다 이런 촉이 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나중에는 마법 같은 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니까 결혼하셔도 괜찮아요. 네, 여기 카드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궁합이. 그래서 옛날 세대 분들은 그러잖아요. 뭐 누가 갖춰놓고 결혼하냐.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서로 갖춰가는 거다. 여러분들 마인드는 좀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부족한 오행이라던가 기운을 이렇게 복돋아주면 항상 2% 부족한 것 같은 내 인생이 채워지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두 분이 좀 그런 궁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운명의 인연은 여러분들이 나는 결혼을 포기했어. 뭐 결혼은 생각도 안 할 거야. 에휴, 결혼을 여태 안 해서 너무 행복해. 라는 시기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뉴페이스라기보다는 옛날의 인연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거나 갑자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아니면 그냥 알고 지내던 그냥 선후배 사이, 뭐 아니면 그냥 알던 내가 오빠, 아니 누나, 아니 여동생, 그냥 뭐 남사친, 여사친이었던 존재들이 여러분들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야 우리는 비혼주의자야, 우리는 평생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끼리 엮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 다가올 때는 이 사람이 바람둥이야 같아, 좀 나 막 너무 가벼워 보여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래 그냥 알고 지냈던 남사친 여사친이고 그냥 아는 지인이나 뭐 단체 생활하다 엮여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벗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굉장히 몸매가 이쁘거든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추진을 하시게 되면 정말 이제 아이도 똑똑거비 같은 아이도 낳으시면서 이렇게 잘 지내실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악플 다루시는 분들 중에 이 세상에 너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는데 꼭 결혼 얘기를 하지 말라라. 결혼뿐 아니라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카드에 나온 대로 결혼 얘기를 하니까 카드에서 그냥 결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그게 뭐 흠이 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자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카드에서는 결혼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꼭 결혼을 해야지만 이 세상에는 뭐 이제 정상적인 가정이고 뭐 편부모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은 정말 비정상이고 뭐 끝났다, 뭐 인생 끝났다, 별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결혼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 카드에는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결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철저히 카드에 나온 대로만 얘기를 하지 제 가치관이라던가 백그라운드라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어쨌든 좀 길어졌는데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제 그 카드에서는 거의 결혼을 뜻해요. 특히 제가 리딩할 때는 항상 거의 결혼을 상징하는 걸로 많이 뜨는데 이게 이렇게 중복으로 떴다는 거는 두 분이 진짜로 결혼의 인연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최소 같이 사실 수 있어요. 동거를라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사실혼 관계로 가실 수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그 백그라운드적인 요소의 이유 중 하나가 실제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머리에 힘주고 옷 좀 힘주고 이런 식으로 멋쟁이처럼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멋쟁이이신 분들인데 옛날에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이성으로 인해서 그 분노와 울분이 여러분들의 이런 결혼 가치관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송두리째. 근데 그 이성이 나쁜 거지 그 이성이 모든 이성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남녀 사이가 갈등이 심하고 갈라치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이성이란 존재가 못 믿어오니까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런 지난 분노, 슬픔 그런 거를 싹 눈 녹듯이 녹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그 옛날에 했던 그 분노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좀 알고 지내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줬거나 힘을 줬던 사람일 수 있어요. 존재만으로도. 근데 그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엮이는 거고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여기 꿀벌이 나왔어요. 달콤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두 분은 이제 결혼을 하셔도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들이고 맺어져도 괜찮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낙 원체 멋쟁이고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어디 가서 꿀릴 만한 영혼이 아닌데 좀 내가 막 분노로 인해 슬픔으로 인해 그게 많이 가려졌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어요. 나답게 멋쟁이처럼. 그리고 자신만만한 그런 나의 자존감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프리한 게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 인면의 하나가 내가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결혼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불안, 걱정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를 합리화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죠.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괜찮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라는 이성을 믿고 한번 따라와봐 하는 그런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이 사람과 맺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커리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옛날에 포기했던 꿈? 이런 게 좀 다시 그걸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의 촉만 믿게 된다면, 감정이나 촉, 이것만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랑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니면 뭐 결혼은 안 하겠지만 뭐 이 사람이랑은 살아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동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그런 필링이 온다면, 그게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달콤한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와가지고 야 만나봐, 야 다시 막 이 사람이랑 좀 끈끈한 사이, 진지한 관계가 돼봐라고 말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촉을 믿고 가시면 이 사람들이랑 뭐 결혼이나 같이 살 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낳고 잘 사실 수 있고, 무엇보다 두 분의 관계는 좀 성스럽게 엮여졌다고 해야 되나? 좀 뭐라 그러지? 뭔가 이제 수호령끼리 뭐 엮어줬거나, 아니면 좀 신이 엮어줬거나, 이런 좀 종교 차원에서 엮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엮어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랑 나는 무교고 종교랑 관련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좀 그 전생에 같은 종교였고 그 같은 신을 모시면서 그 신이 두 분을 굉장히 좋게 봐서 다음 생에는 만나라, 결혼을 해라, 아니면은 맺어져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신이 좀 엮어주는 두 분인 것 같아요. 하늘이 이렇게 중매에 서주는 느낌? 어쨌든 좀 이 사람과 함께 하면은 커리어도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또 무엇보다 아이도 굉장히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를 양육하는 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도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건 그만큼 재정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 비혼주의고 아이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줄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고, 실제로 믿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뭐 배신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뭐 돌변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품도 굉장하고, 또 약간 성직자처럼 자기 절제도 잘하고, 양심에 걸리는 짓을 하거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으로 인해 뭔가 선한 기운으로 다시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울분, 이성에 대한 그런 선입견도 많이 씻어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전의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니까, 뭐 알고 지냈던 사람,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연락이 한번 끊겼던 사람들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이제 연락을 다시 해보거나, 그 사람들 모임에 가거나 다시 인간관계 시작하시는 게 어떠실지 이렇게 조언해 드릴게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